안녕하세요. 찐이쌤입니다. 이제 지방직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8월 중순부터 그리고 이제 하순까지 면접이 진행이 될 텐데요.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되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필기 공부처럼 잘 안 되고 자꾸 일배수 아니라서 또는 배수가 안정권이라서 조금 마음에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예비 공직자로서 그리고 면접에 대한 기본 예의로서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시고 면접장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안정권에 들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내가 기본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가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놀았더라도 이제 8월 달에는요.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면접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직 공무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질문 6가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지방직 면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일 텐데요. 이때만큼은 나의 강점과 우리 공무원의 역량에 빗대어서 내가 잘 표출할 수 있는, 나를 잘 뽐낼 수 있는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내가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슬로건과 함께 언급을 해주신다면 우리 시에 맞는 자기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도 다 활용될 수 있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우리 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과 함께 이름을 또 제시해 주시면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많이 준비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렬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일반 행정도 있을 수 있고 전산직, 임업직, 농업직, 그리고 사회복지직 정말 다양한데요. 그 각 직렬에 맞는 기본적인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자기소개에 넣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매우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관련해서 나는 이런 공감 능력, 경청, 그리고 배려 또는 적극성이라는 소통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같이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직접 겪으면서 이런 강점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2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되게 자기소개는 1분 자기소개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반면 우리 시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든지 꼭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우리 시인지 더 나아가서 왜 하필 공무원인지 이 2가지가 정확하게 버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유연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 라든지 제가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2가지씩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 동기에서 이것만 꿀팁 알려드리면요. 희망하는 부서를 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용 후에 근무하고 싶은 부서나 그 이유,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경험 직무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방직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희망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면 그 직무가 어떤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지 미리 찾고 지원 동기에 넣어주셔도 충분히 훌륭한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과 보완하면 좋을 정책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많이 아는지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에 대해서 얼만큼 숙지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되게 많은 지원자들이 잘하고 있는 정책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잘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내 의견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친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과 보완하면 좋을 정책은 꼭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각 지자체마다 핵심 사업이라든지 핵심 공약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신문 기사 또는 홈페이지에 가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해보고 싶은 정책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정책까지 물어볼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7급 공무원 면접에서 이런 정책을 물어봤다면 만약에 공직자가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은지, 우리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나의 강점을 잘 발휘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한다면 나는 꼭 이런 정책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라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찾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더 나의 견해를 넣어서 추가로 정책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동 킥보드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모,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는 이런 법안까지 생겼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같이 공유해서 안전의식을 더 높일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라든지 요즘 이렇게 배달과 관련된 이런 많은 수수료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만의 공공 앱 배달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지원자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공공 배달 앱뿐만 아니라 공공 예약 앱이라고 해서 이제 미리 줄 서지 않고 예약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정책을 제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들도 국민들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찾아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정책을 한번 또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는요. 강조하는 바로 공직관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리 공직관부터 연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직관에는 이제 공무원의 6대 의무, 4대 금지 의무, 그리고 9가지 가치뿐만 아니라 공무원 헌장 등 5대 신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꼭 숙지를 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또 최근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6대 의무가 무엇이고 그 6대 의무 중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큼 단지 의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어떤 의무가 중요한지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성실의 의무. 두 번째, 청렴의 의무. 세 번째, 복종의 의무. 네 번째, 비밀 엄수의 의무. 어떤 분들 비밀 준수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밀 엄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지의 의무. 그리고 여섯 번째, 친절 공정의 의무니까요. 이 의무가 어떻게 꼭 중요한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정말 상황 질문이 더욱더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험형 질문들이 더 많이 줄을 이뤘다면 요즘 질문들을 보게 되면 상황 질문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1위, 바로 갈등 관리입니다. 이렇게 동료와 상사와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든지, 그리고 상사나 동료가 자꾸 나에게 일을 떠밀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갈등 관리에 있어서 이 키워드만 아시면 모든 면접 다 끝납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항상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그렇죠. 대화로 잘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갈등이 생긴다면 저는 대화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제 스스로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언행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과를 잘 받아주고 다음부터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내 의견만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도 좋아요.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해서 더 나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6가지 질문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분 자기소개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 왜 하필 공무원인지, 그리고 왜 우리 시군인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 우리 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과 보완하면 좋을 정책.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이 공직자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정책. 그리고 다섯 번째, 공직관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고 꼭 나만의 대답을 만드시고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찐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